통일 강연 및 화합의 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은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영도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겠는데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장 오영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날씨도 너무나 더운데 너무나 다 건강하시고 보니까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께서 건강이 안 좋은데 오늘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건강 기록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사실 오늘 특별한 스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어요. 이자광 목사님께서 김영진 장모님을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 자리에.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동안 연세도 많이 되셨는데 13년 동안 북한 선기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일어나서 주시죠.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우리 민주평통이 벌써 어느덧 시간이 종착역에 거의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북한 이탈 기념일 날이 지난 7월 14일 날이 사실적으로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12월 3일 날 VIP와 사정상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취소를 했어요. 우리가 취소를 해서 이번 일은 우리 그동안 한 달도 지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생각도 나고 식사도 한번 대접도 해야 될 거고 건강도 어떠신가 싶어서 이 자리를 한 건데 사실적으로 지난번 1위 때에도 종교분과위원장인 서승훈 위원장님께서 북한 실정과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기꺼이 마지막이라도 해주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며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오. 사실 감사하다는 말을 어떻게 더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2년 동안 행사를 출임해서 우리 임원님들, 각 부위원님들, 그리고 각 분과위원님들, 자문위원님들 사실적으로 109명의 시상에도 103명이 됐는데 그 중간에 몇 명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자퇴를 하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전에 계신 분들 있었기 때문에 21기 평통이 무난히 잘 진행하고 또 다음 달에도 또 행사가 또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더 오셔가지고 나름도 가지고 또 앞으로 이게 21기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1기가 다른 페이지로 오시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12월 우리가 매년 한 달을 했으니까 거의 24번 거의 메모리가 된 것 같아요. 이달에 무슨 행사 이달에 무슨 행사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자면 되든 안 되든 서로가 협조를 해주면 아틀란타협회는 많이 발전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왜 그 말을 하냐면 미국에 20개 협회가 있는데 각 협회한테 경쟁이 됩니다. 이게 그런 협회마다 행사들은 다 메모를 시켜서 올리고 업데이트시켜 하다 보니까 어디서 뭐 한다 어디서 뭐 다 나와요. 이게 그래도 우리도 거기에 질세가 아니라 우리 간사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지만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언젠가는 다음 달에 크지 않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난달에 6월 14일 날 2분기 정기투기를 끝나면서 공식적 행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고 원래는 공식적으로 서류가 온 것은 8월 20일부로는 20일가 해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8월 25일에 우리가 종무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때는 또 다들 참석해줘서 얘기 좀 나누시고 그동안 지난 얘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우리는 21기를 마무리 단계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정기총회하면서 느낀 게 너무나 많은 행사를 했어요. 사실적으로 우리 체육분과위원장님은 안 나오셨는데 그날 모금도 많이 해서 몇 명의 장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전달이 됐고 우리 또 많은 자문위원께서 영남지방 화재 성금을 전달해 줬고 거기서 감사회도 받았고 더 나아가 서산풀 총영사님께서 가시면서도 우리 자문위원 꼭 좀 전해달라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해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달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서로가 개인적으로 전화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본에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승원 종교운동 의원님께서 오늘도 잘 좀 마무리를 해주시고 한다면은 우리가 북한 실정에 대해서 잘하고 북한은 어떻게 돌아가는 과정 비전에 대해서만 설명만 해주신다면 오늘 이런 대한 성공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맛있게 식사 드시면서 좋은 대화 나눴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잠깐 정한성 위원장님께서 오시면은 저희 평화 통일 골든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셨는데 잠시 참석을 못하게 되셔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결승 대회가 28, 29일 날 열립니다. 저희 애틀랜타에서는 학생 2명이 출전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저희 애틀랜타를 대표해서 간 학생들이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교회 다니시니까 기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이름은 알렉스 그리고 유다 이렇게 두 학생입니다. 자, 다음은 통일 강연 및 화합의 장에 우리 서승원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잠시 한 20분 정도 그죠? 네, 20분 정도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민지통통을 하면서 우리 오영록 회장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너무나도 따뜻하시고 지난 2년 동안 이 민지통통을 리드하시면서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찬 박수로 경기합니다. 저는 서석구 목사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영어로는 MK is a MK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PK is a PK라는 말이 있는데 Pastor's kid is a problem kid. 목사님의 자녀들은 문제 아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목사님 자녀들하고 같이 자랐는데 또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것도 이제 캠퍼스 사역을 노스캐롤라이나 듀크 대학교 그다음에 UNC 차플 힐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거기서 캠퍼스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듣는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 2세들이 하는 얘기가 왜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갈라지냐? 교회도 갈라지고 무슨 모임이 있으면 갈라지고 나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모이는 데는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북한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간절히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인텔리전스하고 정말로 아주 실력이 많은 분들인데 이 갈라지는 어떠한 저주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 좀만 크다 그러면은 자꾸 갈라지고 이게 나눠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우리 2세들한테 좀 좋은 것들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한 민족으로서 나눠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심각하게 이것이 나눠지는 것이 한국에 정말로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복음을 갖고 오실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왔던 곳이 어디냐면 북한이죠. 남한이 아니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가장 먼저 순교당하신 서양 선교사님이 로버트 저메인 타마스입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파송되셔서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라는 곳에서 파송이 돼서 상해에 와서
처음에 이제 선교를 하셨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866년도에 제너럴 샤먼이라는 그 배를 타고, 그 미국 배예요, 상선인데 그 배를 타고 통역관으로 이제 대동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동강에 도착하는데 그때 이제 조선 관군들의 그 화염 공격을 받으면서 배가 침몰하게 되죠. 그 당시에 세국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배가 거기서 이제 파손이 되면서 헤엄을 쳐서 겨우 이 강가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미 그 한국 그 조선 군인들이 모든 그 서양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성경책 한 3개, 4개를 갖고 뛰어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성경인데 이것을 한국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뛰어내렸는데 맞는데 도착하자마자 몇 명의 군인들이 칼을 찔러서 그 성경사를 죽였습니다. 한말도 못하고. 근데 그때 타마스 선교사님의 그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조선 군인을 보면서 성경책을 꺼내서 웃으면서 성경책을 줍니다. 근데 이 군인이 성경책을 받고 어차피 죽여야 되니까 죽인 거예요. 죽인 다음에 이 선교사를 그 강가에서 불질러 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선교사를 죽인 한 그 정절이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것입니다. 왜 그 서양인은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나한테 미소를 지면서 이 책을 줬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밤마다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잠을 못 잘 때마다 성경책을 그 사람이 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양 장대한 교회 첫 신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책 몇 개를 군인들이 주셔서 성경책을 보니까 종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벽에다가 벽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 중에서 벽지록을 붙였는데 거기에 예행 오는 사람들이 자면서 책을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 신자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역사에서는 이 타마스 선교사의 순직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한국의 그 부흥이 처음 일어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 타마스 선교사님을 통한 순교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알아야 할 분은 윌리엄 뉴튼 블레어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됐던 선교사입니다. 1901년에 북한 평양에 와서 사역을 하셨고 1907년도에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을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냐면요. 이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Jerusalem of the East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평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중심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도 마음 가운데에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말을 안 듣고 맨날 술만 먹고 게으르니까 아주 한국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아주 싫어했었는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말도 더듬더듬 하시는 분이
일어나서 울면서 교인들한테 회개를 합니다. 내가 선교사라 왔지만은 당신들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신자들이 한 사람 일어나서 자기들도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이 평양에 와게 돼서 이것을 평양의 리바이벌, 오순절이라는 엄청난 일들이 북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도 갈라져서 어려운 상태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것이 평양 그 교회의 첫 번째로 이제 그 신앙을 가졌던 기독교 그 중심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이게 한국과 북한이 나눠져 있지만은 언젠가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북한을 여실 것이고 틀림없이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북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아무리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200만 명이 굶어 죽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갑자기 200만 명이 굶어서 죽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천안문 사태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제 공산당을 향해서 대응을 한 것이죠. 그때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죽었는데 이것이 북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북한 정부에서도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이런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이것이 굉장히 이 천안문 사건이 북한에는 굉장히 큰 데미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990년도 10월 달에 독일이 통일을 하게 되죠. 자, 어떤 사람들은 독일과 한국의 그 통일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경제 격차와 또 국민 통합 문제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한국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또 언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을 이 독일에 비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1년도 소련이 붕괴되죠. 이것이 굉장히 그 북한에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1980년대, 90년대에 북한을 가장 많이 그 경제적으로 도왔던 나라가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근데 소련이 멸망을 하면서 그 모든 그 경제적인 그 서포트가 다 끊긴 것이에요. 끊기는 가운데서 1993년도에 김일성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북한 사람들한테 저도 물어봐요. 아니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200만 명이 굶어 죽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북한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배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뭐 쌀도 받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받는데 점점 소련이 무너지면서 배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네 명의 가족이면은 뭐 쌀 한 가마를 예를 들어서 받는다는데 갑자기 반 가마로 줄고 뭐 이러면서 점점 배급이 작아지다가 어느 날 한 달에 배급이 안 온 거예요. 그러면은 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음식을 먹겠다고 찾아볼 텐데 북한 사람들은 기다린 것입니다. 그냥 오겠지.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째 안 왔습니다. 3달째 안 오니까 이제 굶어서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근이
1994년도부터 시작해서 1998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탈북자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정신 가운데 그 굉장히 타격을 받은 게 뭐냐면 자기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사람 고기를 먹은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한국에 와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통해서 북한에 많은 그 어린이들이나 또 북한 사람들이 이제 그 굶주려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는 뭐냐면요, 너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이제 목숨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서 중국으로 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탈북자들의 이제 그 코스가 이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북한 사역을 2006년도부터 2016년도 10년 정도 한국에서 그걸 하면서 중국에 쉼터를 놔두고 북한 사람들을 이제 숨겨놓고 거기서 이제 태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의 일이라면은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어떤 지금 남북 간의 일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만 저희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요 정책과 움직임을 보면은 2021년 이후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김정은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2024년도 1월 달에 20x10이라는 정책을, 2010이라는 정책을 세워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도시를 현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2010이 뭐냐면은 2024년부터 10년 동안에 북한에 있는 20개의 도시를 세워서 현대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재건 투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군사와 핵 강화 기조 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그 김정은이가 가장 위험한 것이 이거예요. 그 남한을 더 이상 통일을 시키는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말을 완전히 그 북한 내에서 이제 없애고 있어요. 그 단어 자체를. 그래서 우리는 독립국가로서 그냥 살겠다라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김일성이나 김정일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민족이 통일이 돼야 된다, 적화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그게 아니냐. 더 이상 남한은 우리의 적이고 통일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니네는 니네끼리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좀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2025년도에 원산 갈마 관광단지를 지금 세워서 거기서 지금 많은 러시아인들이 관광을 가고 있는데요. 그 러시아도 관광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잘 해놨는데 모든 것들이 연극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탁구를 치고 있대요. 이렇게 길거리에서요. 근데 하루 종일 치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저기 단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담배를 피는데 하루 종일 담배를 피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북한에서 정부에서 넌 이거 해라 하고 그거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2023년도에 그 열병식을 할 때에 이때 이제 소개가 됐던 것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라는 그 엄청나게 그 위험한 그 미사일을 처음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극초음속 그 미사일도 그때 2023년도에 공개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산 갈마 관광 당지인데 여러분도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김정은이가 직접 가서 이거를 구경하고 이제 관람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평양을 들어갈 때에 산대 현장이라는 이런 통일문입니다. 통일문을 이렇게 세워서 북한 시민들도 주민들도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계속 주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을 들어갈 때 이렇게 크게 독립문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위성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독립문이죠. 근데 요 근래에 위성 사진을 찍으니까 없어졌어요. 그걸 다 부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천이 가는 어떤 역이 통일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지웠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가기 때문에 통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탈북민들을 이렇게 현황을 보면요, 2020년도에 229명이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1,900명이 왔죠.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걸리면서 이제 229명, 그다음에 2021년도에 63명. 2022년에 67명, 그리고 2023년에 196명,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에 105명이지만 전체적으로 한 200명이 탈북에서 나왔습니다. 2025년 1분기를 보면 38명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37명이 여성이고 1명이 남성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서 탈북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김정은이가 그 경계선에다가 다 CCTV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그때로 도망가도 배고프니까 가겠지 하고 그냥 놔둔 게 많았거든요. 요새는 무조건 슈트킬, 도망가는 거 보면 무조건 쏴주겨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탈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구성을 보면은 연령대가 20대, 30대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대부분이 여성들이 지금 탈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중국에 그 쉼터가 있을 때 저희들이 구해왔던 우리 북한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은 임신 매매를 통해서 중국에 팔려가서요, 중국에 있다가 우리가 구해온 그런 자매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참 재밌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주 재밌는 일을 어떨 때는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얘들은 그 어떤 그 아파트에 딱 갇혀서 컴퓨터 앞에서 이제 그 남한 사람들을 이제 남한 그 외로운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채팅도 하고 이제 가끔 이제 안 좋은 일도 이렇게 그것도 하고 이러는 일을 하는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어떤 사람이 그 자매를 이제 그 채팅을 계속하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한국 사람한테 자기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구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창피하잖아요. 자기가 이게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여자를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뭐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무실에 한국에 제가 있을 텐데 전화가 온 것이에요. 이 여자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탈북자들이 한 4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한테 그 카텐을 열고 그 주위를 사진을 찍으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왜냐면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계속 찾아서 연길에 있는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에 있는 데까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한테, 자매들한테 우리가 어느 날 몇 시에 시장에 갈 것이니까 그때 시장 장보러 나와라.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만나게 돼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은 교회 와서 감사해야 되겠죠? 없어요.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서 이름도 뭐 찾지도 못하고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